오늘 제가 염 총장님 그 강연을 듣고 나서 생각이 바뀌어서 이제 앞으로 개근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건축적인 문제점, 이 사회에 갖고 있는 결함들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저도 그냥 지엽적인 얘기지만은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들이 우리나라 여러 도시들의 모습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뭐 세종이나 강남이나 판교나 송도나 거의 똑같고요. 아파트들도 보면은 간판 떼놓고 보면은 사실 차이가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한 60% 정도의 국민들이 비슷하게 생긴 집에 삽니다. 그래서 생기는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특징적으로 본다면은 우리나라 아파트가 화폐의 기능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점인 것 같아요. 다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사고 팔 수 있고 현금화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투기 대상으로 다 부동산을 생각하게 된 점이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 본다면은 다 똑같은 집에 살기 때문에 나만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집의 가치가 집값밖에 안 남는 것밖에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근대화를 통해서 표준화와 대량 생산의 근거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한 60년 정도 누적이 됐더니 이제는 획일화가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치관이 정량화가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집값, 성적, 연봉, 키, 체중 이런 걸로 사람들을 자꾸 잣대를 들이대고 비교하고 순서를 매기는 거가 되는 거죠. 특히나 이제 교육부나 LH 같은 데서 사람들의 교육 형태나 주거 형태들을 다 표준 모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모습도 거의 똑같은 형태를 추구합니다. 대부분 보면 뭐 19살에 수능 봐서 서울대 입학한 다음에 30대 억대 연봉 받고 강남구에 30평형대 아파트 살고 2000cc 이상의 외제차를 끌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조금만 삐끗하면 다 루저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는 다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그런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가 이제 사회 내에서 점점 그 누적이 돼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갈등의 지수가 너무 높아졌다 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성을 키워가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다양한 종류의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대에 와서 되게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부동산을 해결하는 게 공유경제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현재 많이 바뀌는 모습이죠. 뭐 에어비앤비라든지 우버 같은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유를 나눠서 하는 그런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 입장에서 보면은 과거에는 이제 공간을 소유하는 입장에서 지금 소비하는 것으로 상태가 바뀌었다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내가 이런 풀빌라를 소유할 수는 없지만은 대신에 가서 여기서 며칠 묵으면서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걸로 나의 삶을 포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가능했던 건 핸드폰 카메라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경험들을 디지털화시켜서 그거를 내 사이버 스페이스를 꾸미게 되면서 실제로는 내가 소유하지 않더라도 나의 인스타 공간이든 페이스북이라든 이런 공간을 그런 디지털 이미지로 데코레이션을 하면은 그게 나의 아이덴티티가 되는 거죠. 공유경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회주의하고 IT를 곱한 다음에 자본주의로 나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에는 자본주의 개념과 사회주의 개념이 IT 기술과 함께 퓨전되어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현실이라고 하는 건 항상 기술과 본능이 합쳐져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바일 테크놀로지가 발달할수록 재택근무가 될 거라고 예전에 몇십 년 전에 엘빈 토플러가 말을 했지만 실제 절대 그런 일은 안 일어나죠. 왜냐하면 내 부하 직원이 내 밑에서 일하는, 내 눈에서 안 보이는 데서 일하는 꼴을 못 보기 때문에 일단 출근을 시키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권력의, 사회에서의 권력의 문제가 거기 개입되기 때문인 거죠. 모바일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면은 네 자리가 필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바일 스마트 오피스라는 걸 하지만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 자기 자리가 필요하고 거기에 가족 사진을 놓고 꾸미고 싶어 하는 거예요. 결국에 소유는 권력욕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안 좋은 내면의 모습들과 새로운 기술과 부닥쳤을 때 이걸 어떻게 조율을 할 것이냐, 그게 사실 저희가 갖고 있는 큰 숙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아까 아파트의 부정적인 부분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파트가 가지고 있었던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을 중산층이 됐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조선시대 때를 보면은 극소수의 일부 사람들만 토지를 소유한 그런 지주였다면은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가 지금은 아파트를 땅에다 공중에다 막 지어서 옛날에는 아무 쓸모가 없던 빈 공중에 부동산 자산이 만들어지고 그걸 사는 사람들은 다 내가 지주가 됐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사람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이 사회의 중추 세력으로 자리가 잡힌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 계속해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을 활성화 이렇게 늘려나가는, 포션을 늘려나가고 젊은이들이 집을 소유하지 않게 하고 하는 것들이 되게 장밋빛 전망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아주 큰 대기업만 지주가 되거나 아니면 정부만 지주가 되는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주가 되는 사회가 되면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모든 국민들이 정부라는 건 실체가 없죠, 사실은. 그 정권을 잡은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혜택을 요구하게 되고 그럼 파퓰리즘에 빠지게 되고 이게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동산들을 자본주의 사회라고 한다면 자본을 쪼개 갖는 게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의 민주화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나눠서 갖게 하는 것들이 더 낫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다른 예술과는 다른 점이 있다면은 몇천 년의 시간 혹은 이 물리학 인류학을 통해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의 법칙은 중력을 이겨야 된다는 법칙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그런 물리학 법칙과 계속해서 싸워오는 건데 기술이 그 가운데서 큰 역할을 하죠. 건축가 입장에서 보면 항상 변화하는 세상이 있는데 변화하는 세상에서 변화하지 않는 게 뭔가를 자꾸 찾게 되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본능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런 마음들, 그런 본능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새로운 기술과 만났을 때 문제도 일으킬 수 있고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들을 잘 나이스한 시스템을 만드는 거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